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요코하마 F대 마치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리노스의 문제는 슬슬 수비진의 뎁스가 얇아지고 있다는 점. 특히 마리노스는 지난 시즌에도 얇아진 수비 뎁스로 인해서 수비와 역습에 취약했고 올 시즌 ACL에서도 인천에게 지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지난 시즌에도 컵 대회에서 마치다에게 1-4로 깨지는 등 중원에서의 압박과 역습에 치중하는 마치다 상대의 상성도 좋지는 못한 편. 마치다도 최근 니가타에게 중앙 돌파를 허용하고 실점하는 등 제법 수비가 흔들리고 있다. 특히 여름에는 선수들의 체력 관리가 상당히 관건이 될 전망. 대신 마치다가 골 기록을 상당히 잘 쌓고 있는데 나상호의 저돌성과 히라카와의 찬스 메이킹이 상당히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나마 오세훈이 어대표팀에 차출되었다는 점이 우려되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출전 시간이 아주 길지는 않았다. 니가타의 승리 정도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일단 마리노스의 수비 라인이 얇아지는 상황에서는 마치다 특유의 수비와 역습에 고전할 수 있다. 물론 마치다도 최근 중앙이 쉽게 뚫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걱정스러운 수비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마치다가 화력에서의 조화는 상당히 좋고 마리노스 상대로의 상성도 괜찮은 편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후지에다 대 요코하마 FC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후지에다는 강약 약강 유형에 가까운 편이다. 특히 강호들이 공격적으로 가면서 후지에다를 몰아세우는 상황에서 약점을 보여주는 편. 요코하마 FC가 다행히 공격력을 다득점으로 매번 풀어가는 팀이 아니라는 점은 다행이지만 요코하마 FC가 압박 라인이 의외로 높아서 후지에다가 공격적으로 안심할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4연승으로 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요코하마 FC의 플레이는 공격적인 수비. 4연승이 모두 한 골 차이의 승리였을 정도로 상당히 요코하마 FC가 공격과 수비의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는 모습이다. 3위 이상의 팀들 중 30득점을 넘기지 못한 유일한 팀이긴 하나 19경기 11실점이라는 압도적인 수비로 리그에서 안정세를 길게 이어가고 있다. 요코하마 FC의 승리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 후지에다가 강호인 상대들이 상당히 몰아세우는 상황에서는 부담을 크게 느끼는 편. 물론 요코하마 FC가 매우 다득점 지향적인 팀은 아니지만 압박 라인이 높아서 수비도 꽤 공격적으로 하는 편이다. 요코하마 FC가 공격을 포기한 팀으로 볼 수는 없는 것. 금일 세 번째 경기 산프레체 히로시마 대 도쿄 베르디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홈에서는 상당히 에너제틱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편이다. 따라서 히로시마가 상당히 라인을 끌어올리고 플레이를 하는 편인데 상대 진영에서 만드는 실수를 가지고 골을 기록하고 오는 역량이 좋다. 다만 압박을 자주 시도하는 편이라서 간격 유지에서 틈이 아주 없지는 않은 편. 도쿄 베르디를 상대로도 컵 대회에서 제법 아슬아슬한 모습을 보여준 적도 없지는 않았다. 도쿄 베르디의 수비가 아주 안정적인 스타일은 아니다. 감독이 일단 라인을 내리고 플레이를 하려 하지만 그 양상에서도 도쿄 베르디가 상대 체급을 버티지를 못하는 편. 특히 압박을 강력하게 하는 강호들을 상대로 수비가 무너지는 경우가 잦은 모습이다. 물론 도쿄 베르디가 히로시마를 상대로 2-3으로 잘 싸운 매치가 있었는데 유다이 이츠키 듀오가 보여주는 생산성이 상당히 좋다. 히로시마가 승리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히로시마의 강력한 압박에 베르디가 다소 흔들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물론 히로시마의 압박으로 인해서 생긴 틈을 베르디가 공략하면서 생산성을 선보이는 등 생각보다는 난전 상황을 만들 수 있는 팀이기는 하다. 금일 네 번째 경기 교토상가 대 삿포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격적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골이 잘 터지지 않으면서 고전하고 있다. 특히 라인을 양껏 끌어올리는 팀의 특성상 수비적인 리스크가 상당히 두드러지는 것도 사실. 삿포로를 상대로도 이 때문에 상대의 공격성을 억제하는데
기복을 상당히 보이는 편이기도 하다. 그나마 삿포로의 공격적인 플레이가 올 시즌에는 잘 통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은 다행이다. 원정에서도 아주 공세적인 플레이를 보이고 있다. 다만 0점대의 기대 득점에서 알 수 있듯이 삿포로가 공만 돌릴 줄 알지 찬스를 확실하게 만드는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 교토와 상당히 비슷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듯하다. 교토나 삿포로나 상대를 확실하게 제압하는 능력은 모자라다고 봐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승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두 팀이 모두 상대를 확실하게 제압하는 득점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수비가 좋지 못한 것도 두 팀이 모두 같은 상황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득점력에서의 난조로 인해서 두 팀이 서로 팽팽하게 가는 것을 짐작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금일 5번째 경기 세레소 오사카 대 우라와 레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라와를 상대로는 상성이 좋았던 편이다. 특히 세레소가 측면을 공략하는 무브가 뛰어난 편. 우라와가 빌드업을 하는 상황에서 이를 저격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는 있다. 다만 세레소가 확실한 득점력을 가진 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포인트. 세아라 이외에는 보조 득점원이라고 부를 만한 선수가 없다. 때문에 좀처럼 세레소는 중상위권 이상으로 올라가기 어려워하는 편. 의외로 경기를 잘 풀고도 비기거나 하는 상황이 잦다. 우라와는 슐츠의 이탈이 상당히 신경 쓰이는 상태다. 특히 슐츠가 수비에서도 핵심이지만 1차적인 빌드업을 시작하는 역할을 맡기도 하는 전력이기 때문. 특히 고베와의 매치에서 상대의 패스워크에 상당히 고전하면서 골키퍼의 슈퍼세이브에 수비를 의존하는 성향도 상당히 짙었다. 우라와도 수비를 한다면 하는 팀이기는 하지만 세레소와의 상성을 아주 높게 보지는 않는다. 세레소 신승이나 무승부를 기대한다. 우라와의 슐츠 이탈도 있고 전반적으로 세레소가 우라와에게는 상성이 좋았던 편. 물론 세레소 입장에서도 세아라가 막히는 상황에서는 기복을 상당히 드러냈던 편이라서 결과를 꾸준히 내는 팀은 아니다. 금일 6번째 경기 가고시마 대 야마가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고시마의 장점은 현재는 수비력으로 봐야 할 듯. 물론 공격력은 사실상 맹물에 가까운 편으로 지난 시즌에 이어서 올 시즌에도 슈팅을 변변찮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4-2-3-1로 전방에 압박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어느 정도 온더볼 전개가 명확하지 못한 팀을 상대로 버티는 힘 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는 편이 낫다. 야마가타의 최대 약점은 결정력. 사실 원정에서도 자신들이 공을 잡는 시간이 길어 수비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자주 주는 편은 아니다. 다만 이를 골로 확실하게 연결하는 역량에서는 높은 평가를 줄 수 없다. 그래도 공을 잡는 시간이 기니 상대의 배후 공간을 공략하거나 공을 연결하는 시퀀스의 정교함은 어느 정도 가고시마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한다. 무승부나 야마가타 신승을 기대하고 있다. 일단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 공을 연결하거나 공간을 공략하는 능력에서 야마가타가 더 정교한 것이 사실. 물론 결정력이라는 문제에서 야마가타도 별다른 장점이 없다는 점을 들어야 하고 가고시마도 최근에는 실점 통제가 어느 정도는 되고 있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